여기 중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교수가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학생은 뜬금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보이더니 한국인들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선진국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외국인 교수의 한마디에 강의실의 학생들은 모두 중국인 학생을 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의 파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위스라고 합니다. 다른 평범한 학생들과 달리 경제학 학사 과정을 준비 중인 저는 얼마 전부터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비교 분석하는 도표를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현실적인 자료 조사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다양한 나라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는 일종의 과제 겸 여행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제가 그 중에서도 눈여겨봤던 나라들은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과였던 중국 학생들은 제가 경제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돈도 없는 가난한 후진국의 사람들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한국 노숙자들에게 뺏길 것이라며 한국 방문을 절대적으로 말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를 찾다 보니 한국은 이미 중국을 추월한 경제 선진국인 것도 모자라 한국만의 독특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그 내부에 수영장과 헬스장, 심지어는 뷰가 좋은 카페마저 있을 정도로 부유해 보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를 비교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이하게도 저희 교수님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강의이기는 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학생들을 직접 초청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일종의 현장 참여 강의와 다름이 없었고 평소 한국과 중국의 경제 실체에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영상 촬영용 캠코더까지 준비해 강의에 참석했는데요. 5분 뒤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교수님께서는 유럽권의 나라들도 분명한 경제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디지털 산업 경제 상황에서는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경제 롤모델 국가로 선정되어야 한다며 저의 자료조사와 비슷하게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그들에게만 평범한 부유한 삶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의 경우 다른 나라들이 극도로 부유해야 할 수 있는 부유국 도시 인프라에 가깝다며 학생들에게 꼭 한 번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고 직접 교수님의 자료화면으로 마주한 한국의 도심 인프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한국의 부유한 인프라와 아파트라는 거주 방식에 빠져있던 그때 한 중국 학생이 대뜸 손도 들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강의의 중단을 요청해왔습니다. 중국 학생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임에도 현재 한국은 90%의 사람들이 휴대폰도 없는 가난한 국가의 국민들인데 대체 왜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교수님을 보며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살짝 당황한 눈치기는 하셨지만 중국 현지인의 생각을 들어보자며 그 학생에게 약 20분 정도의 발언권을 승인했고 중국 학생은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서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의 발언이 길어질수록 강의실에 있던 다른 국가의 학생들은 저 중국인은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같은데라며 중국 학생의 발언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거짓말에 불과한 것 같다는 웅성거림의 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전부 경제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아닌가요? 이미 한국에 세뇌되어 버린 교수님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가난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당신들의 태도가 저는 너무나 웃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한국의 경제 현실을 알려드리죠. 많은 학생들이 요즘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비교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보다 더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다는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애초부터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나요?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빠른 지하철이나 버스 환승 시스템은 전부 중국의 세금 지원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들이에요. 즉 지금의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빌붙는 모기와 다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정말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 학생들이 있나요? 한국 여행에 대해 처음 검색해보면 한국은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는 글은 물론 한국의 도심 인프라가 자연과 빌딩이 너무나 조화롭게 되어 있어 부유하고도 신비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추천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정말 국지적인 형태로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진실을 알려면 절대 그 부분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한국이 부유하다는 세뇌를 당한 것처럼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는 이미지 메이킹에 미쳐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길거리에 화장실과 은행조차 없고 택배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걸어가거나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는 명백한 가난 국가인 것이 현실입니다. 경운기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건 한국의 완전한 낙후 지역에서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경운기로 택배를 배달하고 이동을 하는 수준 낮은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들은 그럼 뭐냐고요? 그 자동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 대부분은 중국인이거나 오직 자동차 타는 것에만 인생의 대출을 끌어다 쓴 가난한 한국인들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경제학과 교수라는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국의 거주 방식인 아파트를 극찬하며 그들이 새로운 부의 시대를 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더 생활 인프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한국은 아파트 내부 즉 집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거주하기 위한 집이 아니죠.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는 보여주기식 인생을 위해 집 내부에 화장실을 없애면서까지 겉만 번지르르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아파트 내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전기와 가스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아파트가 전부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오는 한국인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됩니다. 한국이 정말 부유하고 독자적으로 부유한 생활이 가능한 국가였다면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해외 취업을 왜 올까요?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가 한국인데 굳이 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도 1년마다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으로 와서 해외 취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가스와 전기가 공급되는 주택을 너무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중국의 임금이 한국보다 약 4배 정도 높다는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 20대들이 첫 취업을 하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을 학력 졸업에 날렸지만 그 결과는 결국 50만 원을 버는 중국 최하층민의 삶과 다름이 없죠.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 환경미화원도 약 6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중국과 한국의 경제지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과 한국 정부가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발견할 때마다 국가가 지정해 놓은 한국에서 그나마 부유한 아파트로 데려가서 그 집을 보여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외국인과 함께 가면 버스와 지하철의 무료화는 물론 다양한 금전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향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누릴 수 있고 만약 내가 이민을 온다면 이 부유한 삶은 너의 것이 된다고 말을 하죠. 즉 한국으로 이민을 시도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한국인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거짓 정책에 쏘가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금의 경제 강의에 참석해 한국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완전한 부유국가 중국은 어떨까요? 저희 중국인들은 평균 월급이 400만 원 이상이며 대중교통을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 길거리에는 자동차들이 깔려 있고 주인이라는 개념조차 없어 모두가 공동 시스템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특히나 모두가 부유한 중국이기에 가능한 중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즉 중국을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라도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차를 타고 무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면 되는데 주유소에서도 아마 돈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저희 중국인들은 너무나 부유해서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베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유한 중국에서의 자유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한국으로 간다면 단 하루 만에 모든 돈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부유한 중국과 달리 한국인들은 90%의 사람들이 집도 없고 차도 없어서 돈이 많아 보이는 외국인만 보면 돈을 훔쳐가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려우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한국의 영상들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인들은 지금 90%의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유튜브에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생활은 상위 10%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에게도 이와 관련하여 강의 내용의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인들의 세금 지원 정책이 없으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진실을 알렸습니다. 중국 학생은 거의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경제 상황을 깎아내리더니 그것도 모자라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인프라 또한 중국인들의 세금 정책 지원으로 전부 일군 것이라며 자신의 고향 중국을 극찬하기 바빴어요. 심지어 중국 학생은 말을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옆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의 동의를 구하면서까지 한국이 가난하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호응을 유도했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거주 방식인 아파트는 국가 자체적으로 보여주기식 홍보를 위한 홍보물이라는 기괴한 주장마저 하더군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의 학생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학생의 발언들은 대부분 정말 상식적인 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발언들에 불과했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에서는 모두가 부유해서 길거리에 자동차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들으면서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한국의 지금 경제순위 또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교수님에게 계속해서 강의 정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는 강의실의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그 중국 학생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을 바라보며 단 한 문장을 내뱉으셨고 중국 학생은 교수님의 일침 질문에 말을 얼버무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 당신의 휴대폰을 지금 꺼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들도 추가로 휴대폰을 꺼내보세요. 아마 중국 학생은 중국산 휴대폰,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의 삼성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폰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중국산 휴대폰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죠.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의 학생들은 저마다의 휴대폰을 꺼내 강의실 책상 위에 올려놨고 역시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가의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 이와 반대로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중국과 한국의 진실한 경제지표라고 했고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으나 중국인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교수님의 발언에 중국 학생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많은 학생들이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유함의 척도 또한 브랜드 마케팅의 적합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누구도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격 또한 한국산 휴대폰이 더욱 비싼데 말이죠. 학생이 정말 부유한 국가의 사람이었다면 한국산 휴대폰을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난함을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물론 굳이 이런 현재 상황을 살펴보지 않아도 중국이 한국보다 가난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삶이 너무나 평범하게 여겨지고 있어 그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중국 학생은 아까 한국인들의 평균 월급이 50만 원이라고 했나요? 안타깝지만 그 금액은 지금 한국에서 약 일주일 정도의 아르바이트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평범한 돈입니다. 즉 아무런 학업 조건과 경제적 능력 없이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해도 중국의 고임금자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국 학생의 대부분 발언들은 정말 단 하나의 지식인이라고는 여겨질 수 없는 거짓 발언들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은 너무나 부유해서 길거리에서 자동차를 공유하고 탄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나라가 절도를 추천하며 살아갈까요? 그건 엄연한 절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학생에게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중국이 너무 부유해서 차를 공유하는구나라는 미친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지금 중국에서 생활하는 20대들의 첫 취업 월급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도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200만 원 이상의 돈은 그 누구라도 벌 수 있습니다. 20만 원과 200만 원, 중국에서는 대학교조차 거금을 들여 마친 취업 월급이지만 이미 한국과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국 학생은 특히나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 원을 넘어 이제는 1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은 거의 10년이 넘게 2천 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현재의 중국은 아무런 경제 발전도 없이 그저 국가 자체가 너무나 가난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심지어 자동차에 대한 중국 학생의 의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인터넷 정보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동차를 보유한 인구가 약 40%, 한국은 88%, 즉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국은 한 가구당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대부분이며 이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 지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여기에 자식들의 자동차 보유 수량까지 더해지면 중국은 따라올 수조차 없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 자동차 보유가 40%밖에 되지 않으며 이 지표의 대부분은 한 가구당 한 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은 부유한 것이 아닌 극도의 가난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주장을 그렇게나 당당하게 하다니 경제학 교수로서 당신이 어떻게 대학생의 지식을 가졌는지 정말 의심스럽네요. 심지어 한국에서만 평범한 주거 방식인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만 평범한 것이지 학생처럼 가난한 중국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지금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방식이 아니에요. 아파트 내부의 헬스장과 수영장 심지어는 음악을 연습할 수 있는 음악실까지 너무나 평범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제는 아파트 내부에서 매일매일 식당업체가 해주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호텔 서비스도 갖추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유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국에 가더라도 이런 한국인들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건 절대 불가능하죠. 중국에서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이 차이야말로 지금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중국 학생들은 끝도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한국이 원래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그들의 부유한 경제력은 곧 중국이 만들어줬다는 이상한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더군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만약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라면 왜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조차 없죠. 만약 지금의 상황이라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속국 아닐까요? 경제적 부유함은 단순 지표로 10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중국의 대기업 인원들과 고학력자들은 약 20년도부터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비자 조건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중국 학생은 또 다시 한국의 고학력자들은 중국으로 가서 글로벌 취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대체 왜 그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실제로 23년 인천공항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방문한 고학력자 중국인들은 90만 명 이상에 육박했고 이는 역대급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중국은 국가 경제가 멸망해 고연봉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증거이며 미래 먹거리 또한 한국이 더 많다는 증거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획기적인 도시 인프라 개발 시스템으로 각 가구에 도시 난방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진작에 완성해 놨었는데 중국은 전혀 아니죠. 당신들은 아직도 연탄과 기름 보일러를 쓰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렇기에 겨울이 되면 중국에서는 동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을 이유가 없겠죠. 학생이 직접 말을 해보세요. 중국에서 겨울 난방을 할 때 한국처럼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저 전기로 만든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연탄을 사용해서 집안에 난방을 하는 것이 전부 아닌가요? 그게 바로 한국인들의 평범하고도 부유한 거주 방식인 아파트와 가난한 중국인들의 생활 방식 차이입니다. 주위에 한국을 방문해 본 학생들이 있다면 더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의 진실을 좀 말해주세요.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믿지 않고 화가 난 표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학생이나 지금 당장 유튜브에 한국의 아파트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부유함과 중국의 가난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해버렸고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 학생은 몸까지 덜덜 떨며 패닉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강의실의 분위기는 중국 학생을 향해 빨리 강의실을 나가달라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중국 학생 옆에 있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가 강의실을 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주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뜬금없이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인들은 잘 씻지 않아서 전 세계인들에게 민폐가 아니냐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수님께서는 푹하고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저희 파리대학교에서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인 학생들은 청결에 꼭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까지 나왔던 전적이 있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학생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인들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잘 씻고 다니지 않으면 같은 아시아계인 중국인들에게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며 끝까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억지 주장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교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 중국 학생을 완전히 참교육시켜버리고 말았는데요. 학생은 이곳 파리대학교의 재학생이 아니군요. 저희 학교에서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중국 학생들은 청결에 신경을 써달라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중국 학생들은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감거나 길거리 화장실 행동을 하며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마저도 그 나라의 국가 부유함과 연결이 되는데요. 부유한 나라라면 그만큼 시민의식과 인격적 성장이 같이 따라오지만 중국은 언제부터인가 국가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으며 중국인들의 위생관념이나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거의 소멸되고 말았죠. 지금 중국 학생의 모습을 보세요. 당신은 오늘 머리를 감고 이곳 강의실에 나타난 것인가요?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인들은 검소해서 물값을 아끼고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씻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당황스러운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인들은 모르는 처참한 중국의 현실이죠. 중국이 얼마나 국가가 가난하면 물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지금 한국은 수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을 뿐 아니라 수도세도 상당히 저렴해서 한국인들에게는 사우나와 목욕탕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중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화인데요. 중국 학생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의실의 학생들을 향해 한국에 대해 비하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 강의실을 나가주세요. 하지만 어차피 당신이 굳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학생을 강의에서 제외시킬 것이며 올바른 한국의 부유한 경제문화와 상식을 이곳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래 시대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선진국 잠재력과 인프라를 알아야 하니까 말이죠.